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을 겪는 사람들의 애도와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과 단절을 한 이유, 가족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가족 단절이 슬픔과 안도를 동시에 가져오거든요. 이런 상충되는 감정을 양가적 상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가적 상실, 슬픔과 안도감을 함께 느끼는 기분이죠. 관계의 끝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학대 또는 나쁜 감정이 있을 때 나타나는데요. 관계를 단절한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자매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양가적 상실감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슬픔과 안도감, 이 두 감정은 어울리지 않는 짝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함께 경험하는 감정입니다. 양가 상실은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라고 할 수 있죠. 학대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는 단순히 나쁜 감정으로 특징 지어지는 그런 관계의 끝에서 양면적 상실을 유발합니다. 당장의 고통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포기해야 하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죠. 헐리우드의 아역스타였던 자넷 맥커디는요, 그녀의 베스트셀러가 된 회고록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I'm glad my mother died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기뻐요라는 책 제목입니다. 양가 감정에 대한 디테일하고 아주 생생한 표현으로 나르시시스트 희생자들의 치유에 관심이 많은 그런 상담 치료사들에게 추천되는 도서이기도 합니다. 맥커디의 책은 자기애적 어머니가 평생 동안 가한 학대를 기록했습니다. 맥커디는 6살에 연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여러 가지 섭식 장애인이 이런저런 걸로 멘토링을 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어머니의 죽음은 나에게 대답보다 더 많은 질문, 그리고 치유보다 더 큰 고통, 그리고 여러 층의 슬픔을 남겼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초기에는 슬픔을 느꼈고 그 이후 나는 그녀가 나를 학대하고 착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그걸 받아들여야 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녀가 그리워 울기 시작했다라고 맥커디는 썼습니다. 그녀의 말은요,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안도감, 그리움이라는 모순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양가적 상실의 혼돈을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부모나 형제 자매와 연락하지 않기라는 어려운 결정을 한 후 사람들은 양가적 상실감을 느낍니다. 안도감과 상실의 슬픔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적대감이나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끊어지거나 이어지는 그런 복잡한 요소를 갖지 않은 인간관계는 거의 없죠. 그런데 말을 하고 싶지만 표현하기 어려운 양면성 때문에 방법을 모르고 치유되지 못한 채 미움과 슬픔, 안도감, 그리움의 혼란 속에 죄책감과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중 정서적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의 슬픔을요, 심리학자인 폴린 보스는 애매모호한 상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계를 차단했지만 영구적으로 종료되었다는 그 점을 찍는 그 여부가 불분명하죠. 혈연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양가 손실, 양가 감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끝나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어서겠죠. 상실을 반추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채로 두면 결국 어려운 감정, 이 부정적이고 무거운 감정이 표면화되면서 양가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대적이거나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관계입니다. 커디가 말했듯이 학대자의 사망 또는 차단에서 안도감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절이나 죽음으로 인해 느끼는 안도감, 그리고 삶의 희망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유형의 슬픔은 사회적 타당성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상반되는 두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에 대해 스스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고인이나 단절된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이 다른 가족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기억했을 때입니다. 양가적 슬픔의 합병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소외되거나 고인이 된 사람에 대한 경험이나 기억이 다른 가족이나 친구의 생각과 크게 다를 때 발생하는 갈등이거든요. 형제 자매는요, 다른 형제의 부정적 감정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너한테도 충분한 사랑을 줬잖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결과로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겠죠. 그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러한 감정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다 보니 양가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양가 감정으로 인해 양가적 상실에 직면한 사람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해준 게 있습니다. 단절과 죽음은 갈등과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맥커디가 쓴 것처럼요, 누군가에게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길 수 있거든요.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상황에서 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그녀의 책에서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혼합된, 어떻게 보면 모순되어진 그런 감정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함으로써 조금 더 빠른 치유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은 사회적 죄책감이라는 영역에 대한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치유 방법이 없거든요. 어려운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치유를 촉진하는 의식이나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끝나지 않은 일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 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단절을 했다가 돌아가셨을 경우 양로원이나 이런 요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상처를 줬던 엄마에게 다하지 못한 효도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봉사라는 활동을 통해 내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역할도 생기지만요, 또 그곳에 가서 보면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내 감정의 찌꺼기들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일기와 그리고 편지 쓰기는 이런 상충되는 감정을 해소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요, 인간관계는 좋음과 나쁨이 혼합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0% 좋은 사람도 없고 100% 나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슬프고 힘들겠지만 이걸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운동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몸이 튼튼해야 마음도 튼튼한 거 아시죠? 자기 관리는요, 치유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